천천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장성철의 제주 읽기 3. 세 번째. 예, 세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세 번째니까 이제 좀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게 편하게 하면 되더라고요. 예, 편하게. 솔직히 저도 이 방송하면서 참 비비크림도 발라보고 어느 모 후배가 또 톤업 그 화장품도 얘기해주고 참. 저도 유튜브 하면서 비비라는 게 뭔지 알았어요. 아. 예. 참 여성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참 화장하고 지우는 정말 저 많이 힘들었습니다. 화장 지우는 게. 그 오늘은 그 어쨌든 기존대로 세 가지 사안으로 했는데요. 하나는 최근에 얼마 전에 농민단체 수산단체, 예, 1차 산업. 그렇죠. 예. 수산단체에서 했던 전기요금 예. 전기요금을 관련해 갖고는 최 이슈라 갖고 제일 먼저 그걸 다뤄보겠고 두 번째는 예. 도청 앞에 예. 천막 쳤던 농민단체들이 그 유감 표명 뭐 이런 식으로 그 두 번째 얘기가 오영훈 지사의 농업 축소 발언. 축소 가라. 네. 농 축소 가라. 세 번째는 나중에 그 긴 내용이다 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 어쨌든 우리 장철 위원장님께서 예. 그 쏘아 올린 예. 이슈지 않습니까? 쏘아 올린. 예. 그 한전 전기요금 인상 그 상황에 지금 어류양식협회, 예. 그 다음에 수산협동. 협동조합. 협동조합 이렇게 또 나와서 어종별 또 뭐 그 양식 네. 협회들. 네. 네. 점점 확산되면서 이제 결국엔 중앙정치에서도 예. 우리 제주도 출신의 위성군 위원님하고 예.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인천. 여당, 야당, 야당. 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특히 솔직히 예. 여당 솔직히 이런 말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여당에서 자기가 어쨌든 여당인 상태에서 한전을 공격하기가 예. 어려울 걸로 봤는데 예. 윤석열 의원께서는 아주 대놓고 너희들은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역대 여당이나 정부는 공기업 개혁을 항상 내세우죠. 예. 윤석열 정부도 공기업 방만한 것들을 정리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고 그 연장선상에 보면 한전의 방만한 경영 또 그에 따른 무리한 정책 이런 것들을 정부 여당에서 견제하고 견인하고 또 바로 세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부당한 혹은 형평성을 잃은 1차 산업 농사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의 시정을 요구한 것은 전 국회의원으로서 또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향후 어쨌든 정치권에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점검을 하다 보면 한전에서도 상당히 부담이겠죠. 한전이 부담인 측면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정책의 리모델링, 정책을 새롭게 정리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한전으로서 나쁠 거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국민적인 여론이나 이런 걸 지원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한전에서도 이 1차 산업 특히 제주도가 1차 산업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국이 한 3% 되는데 네. 우리 제주도는 11%죠. 그러니까 전국 평균 대비 우리가 거의 한 4배 가까이 1차 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특히 시설 농업이나 또 그 양식 관련 그런 업계에서는 전기요금이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의 가장 큰 피해 지역이 어디냐? 제주다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다 예, 보니까 특히 예, 예. 뭐, 또 지역에 뭐 정치 활동한다고 하는 저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런 기준보다는 농민들의 생존권 또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생존권 이 관점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어류양식협회 단체가 구성되어 있죠. 그 비대위가 비대위가 이제 위원장님 만나셨는데 어떤 얘기를 나누시나요? 한국광어양식산업협회 회장 이윤수 회장께서 또 뭐 다금바리 혹은 뭐 전복, 홍해삼, 해마 이런 어종별 단체들을 다 그 참여시켜가지고 제주 수산업 전기요금 인상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본인이 위원장을 맡고
또 부위원장, 운영위원 뭐 이렇게 조직화하고 내일 발대식합니다. 아 내일 발대식. 예, 내일 오전 10시에 하는데 이번에 시정요구 논평을 발표한 윤상현 국회의원이 어쨌든 국민의힘의 중진이고 예, 또 영향력이 좀 있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일 직접 참석하십니다. 제주도죠. 내일 그 오. 비대위 발대식에. 어. 그래서 어떤 정책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집권 여당 국민의힘에서도 정책적 의제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사항도 첫 번째 사항하고 연결됩니다. 제주도의 비중이 1차 산업이 높다는 비중이 있는데 이건 상당히 어떻게 해석해야 되면 다른데 예. 오영훈 지사님하고 예.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님 예. 1차 산업 축소 발언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들으면은 발언 그 질문의 의도에 따라서 예, 상당히 예. 다른데 예. 도청 앞에 현관 앞에 예. 천막 쳐지는 초유의 상황도 벌어졌고요. 그건 뭐 농민단체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뭐 아주 비상수단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닐까요? 그렇죠. 예. 도지사라든지 의장이 같이 그런 식으로 똑같은 발언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거 예를 들면 8%까지 낮춰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낮춰야 한다는 것은 정책적인 방향이 있는 거고 의지를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을 낮추겠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 수단도 동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농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그런 회원들이 참여한 농민단체 입장에선 이건 위기다. 이건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천막 농성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영훈 지사님 사과 안 했습니다. 유감 표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유감 표명을 했든 뭐 사과를 한다고 했든 죄송하다고 했든 저는 그걸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농민단체 관계자하고 도지사가 만나서 간담회를 했고 그 간담회 내용을 농민단체 관계자가 밖으로 와서 기자들 앞에서 도지사가 이렇게 사과했다 우리한테. 저는 뭐 한편으로는 그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도지사의 대변인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농민단체 관계자가 대변인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내용적으로는 오영훈 지사가 사과를 한 게 아니다. 그리고 비공개 면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도지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할 의사가 있다면 전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발언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그걸 바로 잡아야지 몇몇 농민단체 관계자가 제주도민 전체 대표도 아니고 물론 농민들이 그 단체의 핵심적인 간부는 맞지만 그 간부 몇몇이 그 시기와 그 조건에서 제주도 농민 전체, 제주도민 전체의 여론 그거를 위임받은 대리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 오영훈 지사가 김경학 의장처럼 공개적인 사과를 했으면 오히려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김경학 의장님 거는 좀 이따가 하는데 그 오영훈 지사님 제가 네. 농민단체 편을 든다면 예. 어떻냐면 당시에 기자 몇몇이서 네. 공개 속성을 하자고 하다 보니까 예. 도청에 있는 분들하고 약간 마찰이 있었거든요. 아 그랬습니까? 네. 비하인드 스토리네. 뭐 나중에 잘 처리가 됐지만은 그럼 기자들이 이건 뭐 취재 편의상 공개적으로 하자 이렇게 받아들였을지 모르겠는데 제 밖에서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선 이건 공식적인 발언이니까 공개 발언을 통해서 바로잡는 게 맞다. 저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네. 차라리 사과 아니 유감 표명이라도 공개적으로 지사님이 직접 마이크 잡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자칫 잘못하면 오영훈 지사가요 굉장히 오만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네, 전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세를 보였으면 예, 좀 그런 아쉬움이고 그 다음에 우리 김기현 의장님 같은 경우는 조금 강도가 셌습니다. 예, 예전부터 1차 산업 비중이 10%는 과도하다고 생각했다는 식으로 예. 했는데 결국에 김기현 의장이 시원시원하거든요. 예. 정확히 사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주도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거냐 하는 문제, 결국 산업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김경환 의장은 솔직하게 자기 내면에서는 1차 산업의 비중이 조금 더 줄여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1차 산업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어떤 도정이나 또 행정의 의지를 갖고 잘라내는 식으로 축소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좀 더 키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따지면 새로운 산업의 비중이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농업 비중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연계 사업.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마치 농업 자체를 독립적인 변수로 보고 그 농업을 줄이는 쪽으로 억지로 잘라내는 쪽으로 오해를 받게끔 말을 하다 보니까 네. 생긴 문제인데 전 김경화 의장이 뭐 후자 다시 말하면 1차 산업을 의도적으로 잘라내는 그런 방향으로 감소나 감축을 얘기한 건 아닐 거라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김경화 의장이 이번에 사과하는 거 보면 네, 시원시원하게. 좀 괜찮다 편합니다. 박수. 근데 김기아 이장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안 했다는 게 뭐냐면 부자족이 이 당근이나 예, 예. 1차 산업 비중이 크거든요. 예, 김기아 이장이 의도적으로 이런 말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예, 이 1차 산업에서 2차, 3차 연계되는 사업에 대해서 변환 과정에서 약간 말이 앞자르고 뒷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김경화 의장이 그때 얘기했던 그 농업의 향후 그 예상되는 가중되는 어려움 뭐 이런 것들 특히 뭐 인건비 문제라든지 농업 경쟁력의 문제 뭐 이런 것 특히 기후 변화에 따라서 제주도 농업이 육지 농업에 대해서 갖는 약점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요. 저가 만약에 행정에 책임자란다면 제주의 농업을 그런 속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게 할 것인가 그런 방향의 전 정책적 의제를 만들어서 전 제시하는 것이 도의 의장이든 도지사의 책임이다. 이 말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가 제가 가장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갖고 했는데 그 혐오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혐오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혐오할 만큼 하니까 혐오 시설이죠. 그러니까 들어오면 싫은 거예요. 또 피해가 있는 거예요. 피해만 가중되는 시설을 누가 환영하겠어요? 그런 걸 혐오 시설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그런데 혐오 시설이 어떨 때는 더 좋은 시설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다른 그렇죠. 거죠. 그래서 혐오 시설과 또 선호 시설은 이게 뭐 동전의 양면 같은 거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떻게 정책적 수단을 잘 조합하느냐에 따라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인터넷상의 나무 위키에 따르면 혐오 시설하면 네. 분명히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네. 존재해야 하지만 네. 위치하는 지역에서는 혐오 시설에 들어서면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므로 네. 님비 현상에 의해 혐오 시설 거리에 반대하는 일이 많다. 예. 이거는 뭐 단적인 예입니다. 그 시설 예. 표시한 대로 오니까 네. 충분히 그럴 당연하죠. 그런 시설 들어오면요. 지역의 땅값은 물론 내려가고요. 올라가지도 않고 또 중요한 건 생활하는데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제주의 대표적인 제가 이게 비교 대상이 될까 생각하는데 네.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또 동부 하수 종합처리장. 종말처리장 네. 동부 하수 종말처리장 네, 네. 이 월정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이 첨예하게 현재 12,000톤인데 24,000톤으로 행정에서 증설하겠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 네. 그래서 월정에서 계속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는 그 반대를 넘어서 이제 그 지금 현재 있는 시설마저도 다른 시설로 옮겨달라 예. 여기까지 지금 나온 거고 기존의 시설을 옮기려고 그러면 쉽진 않은 문제인데 저는 그런 거는 동의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 행정의 정책 수단이나 또 어떤 정책 프로세스가 바뀌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처럼 그 혐오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한테 오롯이 그 지역의 전체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좀 참아달라, 좀 희생을 감수해달라, 피해를 좀 감안해달라 이런 식의 일방적인 요구는 더 이상 맞지 그렇죠. 않다. 왜냐하면 지금 완전 쌍방향 시대잖아요. SNS 시대고 유튜브 시대인데 이게 서로 소통하다 보면 우리 동네 왜 이렇게 다 피해만 받지? 이런 그렇지. 당연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제는 혐오 시설을 이렇게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혐오 시설을 뭘로 바꿔서 선호 시설로 바꿔서 그 선호 시설을 서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그 공모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 행정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뒷부분에 얘기까지 다 말씀해 드렸고 근데 네. 먼저 월정리에 집중해서 예, 현재 월정리에 계신 분들이 예. 지질학자의 전문가들하고 해서 용천 동굴이 또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고 뭐 만장굴하고 연관성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주변 조사를 다 해봤다. 근데 용천 동굴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고 있거든요. 세계 자연유산 본부에서 이제 그
진실탐사대에서 여기 동굴일 수 있다. 용천동굴 옆에도 망장굴하고 이렇게 연결될 거다. 그래서 새로운 동굴의 개연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그건 가능성이죠. 현재 그거에도 확인된 바가 없고 또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 가보니 여기는 아니다. 동굴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논쟁보다 좀 더 가치 있는 논쟁은 뭐냐면 용천동굴 위에 당천물 동굴인가 있더라고요. 당천물 동굴 위에 뭐가 있죠? 남자미? 아니, 저 한라산 쪽으로 만장굴이 있는 거죠. 맞아. 김양산으로. 그러니까 만장굴부터 용천동굴까지 이게 완전히 연결됐다. 동굴이 연속돼 있어요. 이게 뭐 구멍으로 이게 동굴이 연속돼 있는지 이거는 나중에 탐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만한 정도의 동굴들이 그것도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용천동굴 같은 만장굴 같은 이런 용암동굴계가 아주 광범위하게 한꺼번에 존재하는 그런 지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는 제주의 가치를 정말 드높일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여기에다가 대규모 시설을 하수종말 처리장 같은 시설들이 과연 증설하는 게 맞겠느냐. 저는 지금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한번 제안을 한다면 하수종말 처리장 증설 계획을 잠시 유보하고 그 증설 부분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선호시설로 바꿔서 예를 들면 국가대표 축구 전지훈련장 같은 거요. 그런 걸 그 하수종말 처리장 주변 지역에 공용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설치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전지훈련팀도 많이 오게 하고 또 문화시설 같은 것들 거기에 배치하고 또 관련 뭐 연구개발 시설 같은 기업들도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하수종말 처리장 주변이 오히려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되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 마을에 이런 시설을 해드릴 테니 원하는 마을은 신청을 하세요. 이런 공모 프로그램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지금 이 공모 프로그램이 나온 게 그 서귀포 상천리 신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최적지로 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서귀포시 상천리가 최종 선정됐는데 여기는 공모를 했거든요. 광역 폐기물 소각장이긴 하지만 상천리에서 우리가 유치하겠다. 그건 결국은 옆에 편익시설이라든지 그 소각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이런 걸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걸 해주니까 마을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전에 부안에 핵폐기물 처리장 하겠다니까 부안에서 계속 반대했잖아요. 결국 못하고 노무현 정부 때 공모했죠. 그래서 어디가 됐어요? 경주가 됐죠. 그래서 경주 방사선 핵폐기물 처리장을 대면서 경주에 막대한 재정적 지원 같은 걸 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동부 하수 종말 처리장 같은 경우도 증설의 경우도 공모 프로그램으로 선호 시설을 잘 만들어서 공모 프로그램을 전환하는 것을 정식으로 일간제주를 통해서 일간제주 TV를 통해서 제안합니다. 근데 지역 주민들이 대단히가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공모 안 하면 되겠네. 근데 실제로 내용이 좋으면요. 지역 주민들도 발전을 다 원하잖아요. 전 유치 경쟁에 뛰어들 거라고 봐요. 그 내용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오영훈 도정이 그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 조달이나 이런 문제 장애들까지 전부 해결한 상태에서 지역 주민 여러분께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을에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한번 물어보는 그런 과감한 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했던 방식의 답습이 아니고 새로운 방식. 도민의 입장에서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뭐가 가장 좋을지 연구하는 자세. 그 의견 수렴 다 나오고요. 또 해외 좋은 사례들 찾아나다 보면 그만한 좋은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또 월정리나 또 제주시 동부 지역이잖아요. 동부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 그동안 각종 나왔던 연구 용역 보고서들 잘 찾아보면 지역 주민들이 참 바라는 것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좀 주제가 있는 그런 선호 시설로 만들어내면 하수 종합 종말 처리장 기능 외에 그 지역의 성장 및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또 하나 추가한다면 오영훈 지사님께서 정말 이런 혐오시설 제도 유치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있으니까 이걸 어떤 패키지라든지 이런 이 상품이라면 죄송합니다만 어떤 패키지의 그 프로젝트를 공무원이 정말 잘한다면 승진 2단계 승진하든지. 그건 이런 업무만이 아니고요. 실제로 민선 시대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하는 게
총무과에서 얘기하는 인사고과 점수만이 아니고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말 어려운 특별 시책들을 제대로 그러니까, 성과를 내면 발탁 인사할 수 있죠. 발탁 인사가 아주 뭐 2단계 승진까지도 가끔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런 혐오시설의 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공무원 뭐 얼마 전에 뭐 최진 그저 국정감사에서도 뭐 지사님 오영훈 지사님 민선 8기 들어가고 지사님하고 인사에서 딴짓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인사했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죠. 국회의원이 그랬다가 욕 먹을걸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하여튼 성과가 있는 곳에 상을 주는 겁니다. 당과 채찍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오늘 삼화 세 번째 맞춰는 겁니까? 맞춰는. 제일 중요한 말 예. 당과 채찍. 당근과 채찍. 근데 우리의 당근과 채찍은 이게 집권자 입장에서 쓰는 용어라 우리 이제 디지털 시대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확실한 보상과 확실한 뭐라고 해야 되지? 보상? 아니, 그러니까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예? 공정과 상식. 공정과 상식. 네, 오케이. 자, 장성철의 제주읽기 제3화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하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 잘못 쓰면 오해받아.